자, 안녕하십니까. 정지현입니다. 2020년 3월 10일 장전 체크포인트입니다. 전날 이 미국 증시는 급락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국제 유가가 폭락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미국 증시도 크게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7.79%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S&P 500은 7.6%, 나스닥은 7.29%,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8.34%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개장 이후에 4분 만에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고요. 이는 97년 이후 약 23년 만에 처음 있는 그런 일입니다. 주 요인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코로나에 대한 이슈 부분들도 있지만 사우디와 러시아 간의 유가 감산 합의 실패가 됐죠. 그러면서 유가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부분들로 악재로 좀 부각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사우디는 4월 달부터 가격을 낮추는 한편에 4달부터 증산을 좀 선언을 했습니다. 일단 이 증산을 했던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러시아 부분들을 좀 압박을 하면서 다시 협상 테이블로 올려는 그런 모습들이 전략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유가는 24.6% 하락한 31.13달러의 마무리가 좀 됐는데요. 이를 기준으로는 91년 걸프전 이후에 최대치의 낙폭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사우디의 오펙과 러시아는 명백하게 유가 전쟁을 시작을 했고 오늘 2분기와 3분기 때 브렌트 유 가격 전망을 30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20달러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좀 급박하게 돌아가자 연방준비은행 같은 경우 유동성 공급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레포 거래 한도를 오는 10일까지 기존 1000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로 좀 확대를 했고요. 기관물 레포 한도도 기존 200억 달러의 수준에서 450억 달러로 좀 상향을 했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추가적인 양적 완화 조치에 대한 부분들은 없을 것이다 라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백악관 같은 경우는 11일 날, 내일이죠. 월가 경영진들을 불러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도 크게 높게 평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증시에 있어서 호황기, 이 부분들을 상당히 좀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아마 참석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미국 시장의 대체적으로 종목군들은 다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급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를 좀 보게 된다라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2019년도 초반대까지 주가가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에요. 고점 기준으로 해서 약 20% 가까이 하락으로 마무리가 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S&P 500 같은 경우도 하락폭으로만 따져보게 되면 19%가 넘는 그런 하락세입니다. 작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 부분들 때문에 밀렸던 자리대까지 다시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고요.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7.29%, 낙폭을 뭐 4%까지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윗꼬리를 길게 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하락의 가능성도 일단 좀 있어 보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 미국 시장도 상당히 좀 하락폭이 좀 크게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좀 되게 불안해 할 것 같은데요. 야간 선물 시장은 1.26%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죠. 근데 일단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는 조금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야간 선물 시장이 1%대의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한국 시장도 하락 출발이 좀 예상이 됩니다. 전일 외국인은 사상 최대치의 매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거래소는 1조 3125억 순매도를 좀 기록을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5거래일 연속적으로 순매도를 좀 마감을 해준 그런 상황들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거래소 쪽에 있어서의 매수 종목도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외국인들도 이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타이거 200 선물 인버스, 삼성바이오, 휠라홀딩스, 현대엘리베이터, 이마트, 사마콘덴서 이런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했는데요.
ETF 쪽에 있어서 인버스를 매수 상위 종목에 포진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지수의 방어적인 역할, 그런 부분들로 매수를 좀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날 1조 3천억대의 매도 중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에 8천억 이상 순매도가 좀 나왔었어요. 절반 이상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 일단 추가적인 하락 부분들, 최근에 크게 상승했던 그런 부분들이 IT 섹터였었는데요. 이 IT 섹터에서의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는 만큼 시장의 변동성은 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의 거래소 순매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 쪽과 비슷하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와 코스닥 150 선물 인베스, 그 다음에 한국전력 이런 종목군들 좀 매수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지수 방어형 종목군들 위주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도를 좀 기록을 했는데요. 매수 종목군들 좀 보게 돼도 지수 방어적인 역할 종목군들 좀 매수를 했어요.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제넥스, 파라다이스, 안랩, 서울반도체, 레이, 제약바이오 섹터 위주로 좀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코미팜, 오스코텍, RFHIC, NHN 한국사이버결제, 제약바이오, 지수방어 역할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매수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지수상으로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 낙폭과대로 좀 진입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오늘 한 차례 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 낙폭과대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있어서는 최근에 있는 저점 자리대를 이탈했었어요. 1970포인트대를 이탈을 했는데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대 갭이 하나 있는 그런 부분들, 1920포인트 때 갭이 하나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이 자리대까지는 그래도 열어두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시장에 여전히 이 대세 하락 부분들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들이 사실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밸류적인 측면이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주요국 12개월 선행 PER을 보게 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5년 평균치를 보게 된다라면 뭐 한 11배, 12배 정도? 그 정도 수준이었었단 말이에요. 12개월 평균 PER을 보더라도 11배 정도밖에 되진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금 상황 자체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PR 고밸류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었고, 밸류적인 측면에 있었다라고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12개월 EPS 추이 선행 EPS 같은 경우도 좀 주춤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에 있어서는 밸류의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좀 더 과도하게 좀 밀린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자산가치 기준으로만 따져봐도 PBR 기준 0.79배예요. 0.79배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상승폭이 좀 적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하락 또한 제한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에 있어서의 붕괴, 이 부분들은 저는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물론 시장에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블딥에 대한 우려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들과 정치적인 영향도 저는 한몫했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 변동성을 좀 크게 확대시키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오늘 이제 정부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 요 분들은 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급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외국인 쪽에 있어서 매도가 나오는지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르면 10일날 이 정부 쪽에서 발표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뭐 이런 부분들 얘기가 좀 나올 부분들인데, 오늘 좀 나와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유가는 전날 급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어요. 급락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하방 경직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서
추가적인 급락 저는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유가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크게 우려를 하진 않아도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원달러 환율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환율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1200원대예요. 만약에 이 1220원 이 자리대가 넘어가면 안 돼요. 좀 힘든 구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1180원짜리대까지 밀려 내려왔다가 급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1220원이 올라가게 된다라면 상당히 좀 좋지가 않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원달러 환율은 1180원 이하권역으로 밀려 내려와줘야 좀 시장이 안정을 좀 찾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환율 체크는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시장에 있어서는 오늘 오전장까지 시초 부분들까지는 좀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원달러 지금 환율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일단 유가 부분들은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적인 부분들에서는 한숨 좀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미국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인 만큼 밸류에 대한 부담 요인이 해소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변동성 구간 그런 부분들은 나올 수 있지만 저는 여전히 대세 하락으로 가지는 않는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은 기법 싸움이 아니라 심리 싸움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금 계속 이제 주가가 밀리니까 안 좋은 얘기들로 도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심리적으로 멘탈이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항상 이런 식의 심리를 요동시키고 그리고 난 이후에 바닥을 만들어 가면서 다시 제자리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를 좀 굳건히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장전시황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